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KGM 관련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시승기는 원래 예정되어 있어서 진행해서 올린 거고요. 그 뒤로도 KG 모빌리티에서 KGM으로 이름이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토레스 쿠페 스파이샷 공개되고 여러가지 다룰 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따로 언급을 안 하거나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취재 과정도 좀 길어져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랑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취재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걸 알아버렸습니다. 내년 6월에 토레스 쿠페가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디자인이 토레스랑 완전 다르게 심지어 멋있게 나온다고 해서 아예 다른 이름을 써도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토레스 쿠페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이름이고 경악스럽고 실제로 이 이름으로 나온다? 저는 그 뒤로 KGM과 관련된 논평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앵건구. 세차 쇼핑 왕국은? 앵건구.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앵건구 검색해. 세차용품은 앵건구. 세차용품은 앵건구. 토레스 쿠페 어떤 이름으로 나올 것 같나요? 칼리스타, 액티언, 카이런 아니면 못생긴 차의 대명사인 로디우스 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로디우스로 나왔다면 훨씬 나았을 뻔했습니다. 토레스 쿠페의 이름은 바로 KG50이라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KG 뒤에 숫자를 붙여서 KG50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를 아세요? 이 차를 시작으로 다른 차들도 이런 이름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R10은 코란도가 아니라 KG10이나 다른 숫자가 붙는다는 소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 같은 것도 KG40, KG3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와, 진짜 이거 마케팅 부서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회사 이름을 KGM으로 바꿨다면서요. 그런데 모델명은 또 KG50이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쌍용차 이후로 KGM이라는 사명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차 이름 못 짓는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KG50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걸 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처음 들었고 너무 황당해서 여러가지 루트로 추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논의 단계도 아니고요. 거의 확정 단계라고 합니다. 코란도에 뷰티풀 코란도 붙여서 말아먹고 렉선 스포츠칸 쿨맨 같은 이상한 이름을 계속해서 만들더니 이건 아예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무게 같은 이 이름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친구가 차를 샀대요. 어떤 차를 샀냐고 물어보니까 나 KG50 샀어. 이런 차를 사고 싶으세요? 자동차 이름은 특히나 중요한 게 브랜드의 철학도 녹아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멋있기도 해야 하면서 발음하기 어려워서도 안 되고 그 모델의 특징도 이름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억에도 잘 남아야 하고요. KG50이라는 이름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게 있나요? 두 번째는 대체 왜 이런 이름을 선택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G50이라는 이름에 이렇다 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재 중에 나온 관계자 말이 제네시스는 G80, G70, 폭스바겐은 ID3, ID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트렌드니까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요즘 트렌드니까 따라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50이라는 숫자는 왜 붙은 거냐 물으니까 차가 중간 세그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던진 말이 된 것 같던데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브랜드를 설명한다거나 차의 특징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니 회사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이름을 제안한 직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다 할 명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이라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생각해낸 게 KGM하고 KG그룹을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닐까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쌍용차에서 KGM으로 바뀐 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고 동시에 KG그룹을 홍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취재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KG의 숫자를 붙인 거라면 이 이름 체계를 더욱 접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순서를 너무 이상하게 짚고 가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KG가 자동차 회사로서 역사와 헤리티지가 있나? 없죠. 쌍용차는 있나? KG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KG는 모델명에 붙일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사를 그렇게 일으키고 제대로 홍보하고 싶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문제, 채택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브랜드가 먼저냐, 제품이 먼저냐 묻는다면 당연히 제품이 먼저 아니겠어요? 아이폰이 성공했으니 애플이 있는 거고 E클래스, S클래스, AMG 이런 차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선 엘란트라 같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가 있는 거겠죠.
물론 쌍용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쌍용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쌍용차의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역사적인 이미지와 자산은 활용할 줄도 알아야죠. 쌍용차 역사가 못해도 35년 이상입니다. 하동안 자동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70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무리하게 없애려다가 KGM도 고꾸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겨우 30분 밥 먹은 걸 소화하는 것도 8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냐 이거죠. 왜 사람들이 KR10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코란도로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도는 쌍용차의 상징적인 차입니다. 재출시 요구가 많았던 차 중 하나고 이 코란도를 계승하겠다고 만들어진 차가 KR10입니다. 이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 제대로 욕먹던 게 뷰티풀 코란도였고요. 그래서 KR10 외관에 코란도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차가 코란도가 아니라 KG10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회사가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품이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대체 마케팅을 어떻게 하려고요? 제품을 홍보하려면 이야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KG와 숫자가 결합된 이런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가능하긴 할까요? 마케팅 부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케팅에서 제안을 했어도 문제고요. 다른 곳에서 제안을 했다면 마케팅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고 저지하지 않은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판매량 보면 드는 생각 없을까요? 토레스가 국산차 판매량 10위권 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본진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건 가히 대단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둔 성적을 기회인 걸 모르고 시원하게 걷어찬 꼴이 됐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제네시스도 GV80, G80 이런 식이잖아. 제네시스는 되고 KGM은 왜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어떤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제네시스는 애초에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이렇게 가기로 마음 먹었고요. 브랜드 첫 글자인 G만 활용한 겁니다. SUV는 기본 알파벳 G에 V를 붙이고 숫자로 모델들을 정확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룹사 이름을 다 붙여버린 KG50하고는 다르죠. KG50은 어떤 거냐면 기아가 소렌토를 기아 50, 현대차가 산타페를 현대 50 이렇게 지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알파벳과 숫자를 합성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트렌드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아예 테슬라처럼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이렇게 다 합치면 SEXY가 되는 큰 그림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면 대체 왜 이런 이름 체계를 써야 하는 건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름 체계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이름 체계를 회사에서 제안하고 선택한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게 크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KGM은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 제품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재기의 기회 거의 없을 겁니다. 토리스 쿠페를 성공시켜야 돈이 되고 돈이 되어야 다음 신차들을 연구 개발해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유럽 같은 해외 시장도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KGM한테 가장 큰 시장, 가장 돈이 되는 시장, 가장 중요한 시장은 누가 뭐래도 한국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보세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나 편의 장비 같은 걸 한국 소비자들한테 최적화되도록 연구 개발하잖아요. KGM도 마땅히 이래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시장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모델명은 저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픽업 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들, 또 다른 하나는 픽업 트럭입니다. 지금은 픽업 트럭에 스포츠가 붙고 있습니다. 전혀 스포츠와 어울리는 차들이 아니고 KGM 내부적으로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을 아예 브랜드처럼 별도로 운영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면 간단해지는 거죠. SUV나 미니밴 같은 차들은 쌍용차 시절에 상징적이었던 차들 있죠. 무쏘, 렉스턴, 이스타나, 코란도, 칼리스타 이렇게 성공적이면서 상징적이었던 모델명을 그대로 계승하면 된다고 보고요. 픽업 트럭은 아예 순우리말을 쓰거나 순우리말을 살짝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코란도처럼 적절한 합성으로 통일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토레스 쿠페가 칼리스타로 확정돼서 출시됐어요. 토레스 쿠페 말 그대로 쿠페형 SUV입니다. 칼리스타는 어떤 차인가요? 영국 펜더 웨스트 윈지가 만든 2인승 로드스터가 원형이면서 수제 조립식 알루미늄 차체가 특징이었던 차죠. 그리고 클래식한 외관 디자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쿠페하면 2인승 로드스터 이런 게 상징적으로 떠오르기도 하면서 칼리스타의 측면 실루엣이 토레스 쿠페의 실루엣으로 바뀌는 멋있는 광고 영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전시하기도 좋죠. 쿠페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칼리스타와 토레스 쿠페의 연결고리를 테마로 전시 이벤트를 하기도 좋습니다. 토레스 쿠페도 디자인이 엄청 잘 빠져
달라졌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KGM은 오늘날 다시 태어난 칼리스타를 시작으로 전신인 쌍용차의 역사와 성공을 상징하던 차들을 개성하고 성공의 길만 걷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뒤로 나오는 미니밴은 이스타나, KR10은 코란도, F100은 또 역대급으로 나온다고 하죠. 이건 상황 봐서 렉스턴을 쓰던지 무쏘를 쓰던지 결정해서 웅장한 역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를 이어가면 이게 바로 KGM의 정체성과 상징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칼리스타라는 이름은 나중에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도 스포츠카를 안 만들거나 그나마 있던 차들도 단종시키고 있는 마당에 판매량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는 스포츠카를 KGM이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체어맨도 부활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칼리스타라는 이름이 주는 쿠페와의 연결성, 그리고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도 한데 왜 활용을 못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아예 요즘 들어서 쿠페형 SUV의 원재료로 재조명 받고 있는 액티언을 갖다 쓰던가요? 그리고 픽업 트럭은 순누리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봅니다. 무쏘, 맵시, 누비라, 야무진 이런 차들 모두 순누리말 이름이거든요. 순누리말로만 짓기가 어렵다면 살짝 변형해서 가도 되는 거고요. 픽업 트럭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면 이것 자체만으로 픽업 트럭 브랜드가 되고 KGM 픽업 트럭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디자인도 건곤 감리를 활용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건곤 감리 디자인 포인트가 완전한 패밀리 룩이 되면서 동시에 모델명과도 연결되고 이 모델명과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차는 이런 차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어떤 제안과 추진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 가능한 명분, 납득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댓글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제 넘는다, 아무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너보다 생각이 없겠냐. 죄송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면 안 되고요. 사회는 각 분야마다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는 거고요. 저희같이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논평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로 보자고요. 지금 KGM 판매량이 어떤가요? 그리고 KG50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만 보셔도 답이 나올걸요. 저희는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KG50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뒤로 나올 차들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도 심각하고 업데이트를 해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 때문에 차주들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토레스 이후로 지금까지 탄 모든 시승차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애플 카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에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관계자들은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확정. 만약 내년에 토레스 쿠페가 KG50으로 출시되고 다른 차들도 KG30, KG60 이렇게 나와버린다? 저는 더 이상 KGM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취재로 취재한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대체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까지 알아봤거든요.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G50, KG 뒤에 숫자를 붙인 이름 체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가감 없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